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 종목 팔고 저걸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 내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나 가져간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종목 상담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 또는 끄트머리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7%대에 가까운 상승을 해주면서 4,428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4,400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1,000포인트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955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지금은 1.05%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사실 종목 개수로만 따진다면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시장입니다. 상승의 종목을 406종목, 그러니까 400개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면 하락은 470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5개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은 900개 정도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들어갈 돈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아가지고 얘가 800조에 가까운 돈을 빨아당기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돈이 딴 데로 돌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토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다른 쪽에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 그런 것처럼 돈도 한쪽으로 쏠려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을 것이다 올해는. 그리고 20만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에 동참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외국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양도 차익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만한 주식이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가져간다면 삼성전자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계속 쏠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전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다른 종목이 더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건 제가 투자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주식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양봉 매매가 있고 음봉 매매가 있습니다. 양봉 매매라고 불리는 방법은요. 사실 양봉이 나오면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추세를 올라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더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추세를 타서 정배열인 종목들 올라온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미리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그때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입장에서 이걸 왜 사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 매매 방식으로는 오늘도 매매가 가능하고 지난 신고가 뚫었을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1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관점에서의 매수는 좋은 자리가 맞긴 하다라고 설명해드렸던 게 양봉 매매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문가 생활 이제 올해로 12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고 세상 시끌벅적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멀지 않은 예로 든다면은 2023년에 2차전지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2차전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도 에코프로가 실적이 앞으로 몇 조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에코프로도 100만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저거 개미 무덤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 말고도 제약 바이오가 급등 나왔던 2027년, 18년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도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빠져요.
그러니 삼성전자는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1년 뒤에 또 상담하실 겁니다. 물려가지고 상담 오실 거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라온 종목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치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로서는 저는 굉장히 고점에 올라와 있다 생각하고요. 역시나 이런 종목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을 것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뿐이고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시장의 매수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됩니다. 그러면 매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중소형주들이 급등 나와야 이제는 매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위에 올라온 종목들, 비싼 종목들을 사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팔기가 쉬워지는 시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테마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재료들로 갈 것인가 했을 때는 역시나 정부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CES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포인트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제약 바이오 관심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말고도 사실 많은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최근 급등세로만 본다면 거의 16%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샀다면 수익 났겠지라고 해봤자 사실 그 정도의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제가 말하는 음봉매매, 내려와 있는 걸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초이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매매를 선호하고 이런 매매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요,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것이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양봉 매매는 볼 게 되게 많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간 종목이 빠졌을 때 조정식 매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물론 셀트리온 말고도 지금 올라가지 않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넘쳐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가 저는 뭐의 기회냐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은요, 계속해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으시면요, 운이 좋으면 상한가까지도 챙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1, 20%의 급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선취매하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들고 있는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고 내가 지금 이거 올라왔을 때 따라 붙어야 되나 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매매를 내려온 종목을 산다라고 했죠. 이거 말고 올라오지 않은 제약 바이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말고도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인프라로 엮여질 수 있는 5G 관련주라든지 올라오지 않은 테마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대형주 상승세가 끝나고 나면 중소형주가 넘어가게 되는데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게 된다면 분위기 자체는 올 상반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양봉 매매, 단타성 매매를 하시다 보면 물리는 종목만 자꾸 종목이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전 제시해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주가 될 만한 기업들을 선취매하자라고 저는 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책 수혜주가 된다면 새로운 종목 사느니 내 종목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오히려 더 잘 보살피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신규 매매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을 한번 확인받아 보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받는 방법 간단하죠. 이렇게 상담을 참여하실 것 같은데 상담 참여 방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오셨죠? 상담 참여 방법 잘 찍어서 저장해 놓으셨다가 상담을 이렇게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다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제약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8,000원에 20%. 오, 매수가도 좋고 종목을 잘 잡으셨네요. 네. 셀트리온이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좋다, 셀트리온 상담 들어올 때마다 가져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보다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상승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셀트리온에 비해서 약간은 밀리는 듯한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후에 좀 이렇게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셀트리온이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셀트리온 실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원래 주가가 더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전자에 관심이 지금은 더 많은 시기다 보니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서 얘들의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요 오래 못 가요. 올라가다 보면 이제 거의 끄트머리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레벨업이 있는데 그 레벨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파동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으로부터 해서 길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팔아낸 돈들이 결국 지금 올라가는 걸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 지금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쨌든 삼성전자 비싸니까 팔아야지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팔고 주식을 접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단기 관점으로 볼 거였으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중장기 관점으로 볼 거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사는 게 나은데 셀트리온 제약을 사놓고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빨리 팔까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홀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에는 제약 바이오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이 일단 셀트리온이 최근에 축포를 터트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약 바이오 같이 갈 것 같은데 대장은 결국 셀트리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8만 원 정도까지나 9만 원대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는 그대로 홀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매수가도 아니고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매수가이기 때문에요. 딱히 코멘트를 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8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분위기는 네.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부터 얘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고요. 네. 11만 3천 원에 25%요. 그렇군요. 제가 제약 바이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음봉매매라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항상 하고 사실 제가 하는 이 매매 방식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고 되게 당연한 소리를 책에다 적어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보셨을 때는 유한양행이 16만 원에 비해서 내려왔으니까 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니 4만 원짜리를 12만 원 사가지고 뭐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비싼가 싼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반등이 조금 나오는 건 팔고 나가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봤던 셀트리온 제약을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혹시 TV 보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은요 지금 파란 선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비싼 게 맞지만 최근에 올라온 자리에 비해서는 충분히 빠져서 아래쪽에서 지금 거의 뭐 표현을 한다면 빌빌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예.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3년 동안 바닥에서 빌빌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저 여기는 이제 셀트리온도 많이 3년 동안 갖고 여기서 있어요. 머물렀으니까 야 바닥이겠구나 싶은 자리긴 한데 유한양액은 이제 기껏해야 1년밖에 여기서 안 됐고 그것도 위에 한참 올라와 있는 자리에 저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다 빠졌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빠지려면 빠질 수 있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음봉매매 밑에 내려왔을 때 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제 매매 관점에서는 이거는 내가 매수한 자리가 아닌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돈 잘 벌고 밑에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걸 사셨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는 자리인 거죠. 결국은 이거는 그냥 반등 나갈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13만 원, 14만 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많이 못 가더라도 다른 게 많이 가지 얘가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올라가게 될 때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기시고 모든 제약 바이오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팔고 나면 올라오지 않은 제약 바이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수익을 내고 그때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디어유 디어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6,800원에 10%입니다. 네. 뭐 일단 매수하신 자리나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돈은 그냥 버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데 내려올 때 초입부에 사버리게 되면은 저 밑에까지 내려간 거 다 기다리고 다 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많이 내려온 걸 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내려왔을 때까지 충분히 좀 냅둬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자리를 보면은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리막을 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매수한 자리가 좀 애매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어유라고 하는 이 기업이 그러면 나쁜 상황일까라고 한다면은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출도 400억에서 800억대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억대에서 300억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에 놓여진 기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K 컨텐츠라든지 이런 K-팝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좀 조용해요. 해외에서 약간 좀 조용한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얘들이 테마로 만들어지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번 정책에 저는 K-팝을 진흥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얘도 테마주로서 일시적인 급등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업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3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지난 전저점이죠. 여기 최근에 3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전 더 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느리다는 건 인정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K 컨텐츠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짜릿한 테마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에 대한 테마들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K 컨텐츠 이런 것들은 약간 서비스의 개념, 약간 겉절이의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이야기 나올 때 한번 팡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은 있다 보니까 3만 원까지 내려오면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튀어 올라갔을 때는 5만 원 내지 6만 원쯤에서 팔아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종목 선택이 약간 좀 애매했기 때문에 시간이 뺏기는 거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3만 원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다시 한번 질문요.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될까요? 한 5%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올라왔을 때랑 내려갔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럼 더 자, 내려갔을 내려갔을 때 때요? 사는 게 맞을까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맞을까요? 그거 당연히 내려갈 때죠. 당연히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죠. 그럼 제가 지금 3만 원쯤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 7천 원에 꼭 하고 싶으신가요? 굳이 비싸게 하셔야 되겠어요? 돈이 많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못 사서 안달이시냐, 돈 자랑하고 싶으시냐, 항상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효율적으로 씁시다. 기다리는 게 네. 훨씬 낫습니다. 시간 많잖아요, 그죠? 네. 네,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3만 원대 추가하면서 하자. 적어도 추가하면서 할 거면 3만 7천 원 아니라 3만 6천 원, 6천 원보다 5천 원, 5천 원보다 4천 원, 4천 원보다 3천 원, 3천 원보다 1천 원. 그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8,000원에 20%요. 98,000원에 20%요. 네네. 음, 좀 잘 봐주세요. 한 1년 넘었어요. 1년이 넘으셨으면 24년대 뭐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그럼 이번에 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더 간다 해가지고 안 팔았더니만은 지금 또 제 방송 빠져가- 안 보셨나 보네요. 그죠? 네네. 제가 잘못 봐가 에코프로 이거 바빠가- 크게 많이 못 가는 자리고 올라갔을 때 지금 빠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이거 올라왔을 때 크게 못 가고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튀어 오른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 나오고 바로 밀릴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밑에서 하시면 되고 이번에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거의 지금 한 3달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3달 내도록 이야기할 때 유튜브 댓글 반응을 보면요. 더 갈 것 네. 같은데 쟤는 왜 떨어지냐라고 왜 떨어진다고 하냐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욕먹는 게 하도 이굴이 나가지고 이제는 욕하는 사람들이 그냥 별로 와닿진 않는 게 저는 늘 올라간 건 떨어진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12년 동안 지나갔을 때 제가 말한 게 다 맞거든요. 올라간 거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오면 떨어진다는 이걸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청자님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올라오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게 더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선생님 그 방송은 제가 잘못 아니요, 봤으면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간 문제고 올라갔는데 다들 다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자꾸 하고 이천지 좀 네네. 좋다고 하니까 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꿈과 희망을 제가 안 간다 해버리니까 욕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대로 하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간다고 할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팔았으니까 또 보세요. 그냥 팔았으면 이렇게 상담할 이유도 없이 돈 벌었을 텐데. 아니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돈 벌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그냥 소고기 사드시고 맛있는 거 사드실 수 있었을 텐데 또 물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더 간다는 생각을 일단 안 해야 돼요. 올라갔을 때 더 가면 재수. 아니면 일단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냥 지금 가르침을 드리는 것뿐인 거고 기회는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결국 물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올 건가 하면은 2차 전지가 저는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신에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고 내려갔다 올라갈 거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팔았으면 좋았지만 안 팔았으니까 내려갔을 때 이번엔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고 다음번 올라올 때 파는 방식으로 나가면 돼요. 시간만 좀 더 뺏길 뿐이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뺏긴 거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더 투자하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예상치로는 한 7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7만 원 내지 네. 6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시간 8만 날린 원이요? 거니까 빠지게 된다면은 6, 네. 7만 원쯤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네. 좀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반등 나올 때는 아마 12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번에 상승은요. 그러니까 네.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많이 낮출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걸 겁낼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좀 하세요. 운동하는 것도 지금 운동하면 진짜 힘들고 싫거든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투자가 원래 그런 거예요. 내려갈 때 겁내면은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즐거움만 자꾸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강인한 마음으로 6, 7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그때 추가하면서 하기 위해서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좋고 안 되더라도 2차 전지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분들 물려서 상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6, 7만 원쯤 왔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문현진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가하면서 하라면 나도 해야지 하면 되고 올라갔을 때도 꾸준히 보고 계시다 보면 2차 전지 또 상담 누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제가 또 뭐라고 하는지 보면서 나도 팔아야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6, 7만 원 되면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6, 7만 원대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자.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선 ENT예요. 인선 EN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7,600원에 20%요. 7,600원에 20%요? 네, 오래됐어요, 굉장히요. 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선택하세요. 좋은 이야기랑 나쁜 이야기가 둘 다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들으세요. 좋은 이야기부터요. 기업 엄청 좋아요. 네? 기업이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패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고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인선 ENT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판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 나는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새 상품 나오면은 그 새 상품이 구미가 당겨 팔 수 있는데 폐기물이라는 건 계속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오고 폐기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폐기물은 오늘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돈벌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산업이라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기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폐기물은 계속 나올 거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물론 그런 독점 주가가 산업은 아니기 나오고.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대단히 엄청난 뭐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업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나쁜 이야기로 가봅시다. 안 올라올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좋은 기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기업이 올라가요. 옷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저 옷이 뭐가 좋냐. 비싼 옷이 좋고 뭔가 좀 이렇게 매무새가 좀 좋은 옷이 좋지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옷을 왜 입고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옷들이 유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탕후루라고 하는 것도 한때 유행을 했지만 그게 건강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유행을 해서 비싸지고 좋아지고 막 먹고 싶어하고 지금도 뭐 두바이 쫀득 뭐 초콜릿인지 뭔지 건강엔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찾아서 먹고 싶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라든지 건강 챙기는 분들 입장에서 왜 먹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은 좋은데 주가 올라가는 거랑 별개입니다. 이 기업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쓰레기나 처리하는 기업이 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 반도체가 올라가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시기에 사람들은 저기 반도체 쪽으로 다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그다음 테마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드리지 쓰레기 매립장하고 있는 뭐 폐기물 처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들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요.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대신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2013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하기만 하면 굉장히 오래 가지만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5년간 빠진 것처럼 내려갈 때는 한없이 빠져버려요.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끄트머리쯤 다 오긴 한 것 같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것이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장 유행하고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저희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해서 봤을 때는 3,500원 내지 5,000원 요 사이에 이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으면 약 지금으로부터 또 한 1, 2년 뒤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참 내버려 두셔야 돼요. 1, 2년 후에요? 그게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는데 상관없으니까 1, 2년이고 뭐고 뭐 10년이고 뭐고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많이 고통받으시겠네요. 그래서 1, 2년 후에나 추가매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추가매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돈으로 다른 매매하세요. 이거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한참을요.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 해드렸는데 전략은 충분히 짜들었다 생각이 들고 일단 1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을 찾아야 하는데 아마 올 연말쯤에는 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기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경기 방어주로도 괜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 넣어놓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식 하실 때 인선 이엔트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한 1년까지는 이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냅두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하나금융지주고요. 네, 8만 원에 22%요. 8만 원에 22%요. 네. 뭐 일단 금융 쪽이 지금 이제 약간 위태위태하면서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이 지금 계속해서 좋을까라고 한다면요. 주가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대출까지도 많이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 대출, 뭐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얘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을 전환하면서 이 비용도 많이 줄였고 돈도 많이 버네, 좋네 해서 그냥 마땅히 봤을 땐 좋은데 금융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온다거나 폭락이 나와버리면요 진짜 무섭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하나금융지주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고점에 거의 다다라 있습니다. 저의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지금 팔아야지 왜 들고 있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올라가 있는 걸 사가지고 거기서 더 수익 내고 이거는 저하고 안 맞는 매매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매매는 줘도 안 한다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저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 원칙을 지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랑 상담을 했다면 더 들고 가세요. 더 올라갈 것 같네요라고 했겠지만 제 매매 원칙상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상담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양봉 매매, 올라온 걸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고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달에도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또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고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요. 9만 원짜리에서. 그래서 예. 전 여기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신고가를 뚫으면 더 가요. 아, 예. 원리상 신고가를 뚫으면 10만 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가요. 11만 원, 12만 원, 삼성전자처럼 더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갈 때는 나머지 절반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분할 매도하라는 전략을 드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나머지로는 10만 원을 뚫었을 시 12만 원 내지 13만 원 그 힘을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면 된다. 그냥 뭐 어디까지 네. 올라갈지 맞추지 마시고 적당히 이 정도쯤에서 내가 수익 내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만족할 만한 자신만의 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기준 정해놓고 거기서 더 올라가든 말든 나는 됐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 예. 고가 매매 하시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엔 본전도 아니고 밑에 가서 막 손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가 이 정도쯤에서 팔아야 되겠다는 선을 정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10만 원 뚫었을 때 간다. 근데 저거 못 뚫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8만 5천 원 밀려 내려갈 때는 그냥 다시 본전까지 내려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본전 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8만 5천 원쯤에서는 나머지 절반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긴다 해서 약간 물러설 곳도 시청자님이 정하셔야 돼요. 이런 매매는 내가 팔자리를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새해 강의를 제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음봉매매라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매매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2년 동안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맨날 쟤는 혼내기만 한다,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는 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러 갈 겁니다. 도대체 음봉매매,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판단하는 그 간단한 매매인데도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뭐가 내려왔을 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울산 되게 오랜만에 갑니다. 거의 반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토요일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올라오는 길에 천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안 축구센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랑 완전히 다른 강의이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다시 오셔가지고 음봉매매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멘토님들이 또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잘 보고 오셨죠? 제 것만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충분히 고지가 나가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받습니다. 0131532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처음 전화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하셔도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문당이요. 종근당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4,000원에 20%요. 매수가도 좋으시고 비중도 좋으시네요. 종목도 잘 잡았고요. 지금 시청자님 하시는 요 매매 방식이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선호하고 제가 추구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매매 방식이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 돈 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잘 사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차트도 지금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샀잖아요. 지금 상담 오늘까지 해왔던 상담들 보면요. 전부 다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종문당이 여기 이하로 안 빠질 때 8만 원 이하로 잘 안 빠지고 있을 때 8만 3천원대, 4천원대 이렇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싸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봉 매매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근데 잘 사긴 했는데 최근에 좀 빠지는데요 이래요. 잘 상해를 한 것 같다고 뭐 그걸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니 근데 최근에 뭐 며칠 동안 빠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화명동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서울로 친다면 상암동 같은 곳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일 때 땅값이 어땠을까요? 쓰레기 매립장일 때 땅이 굉장히 땅값이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뭐 800원의 땅이든 뭐 평당 800원이든 1,000원이든 1,500원이든 2,000원이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보다는 내 땅에 있냐 없냐가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00원에 샀다가 800원 떨어졌다고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평당 2천만, 3천만, 5천만, 1억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냥 8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사놨으면 될 텐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여기서 매수가가 좀 더 떨어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예로 제가 코로나 때 2020년에 폭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을 때 최저점에서 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기 때 이 코스피가 1,700포인트, 1,800포인트 빠지는 그 순간부터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방송에 나가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문현진이 사라 했는데 빠진다, 문현진이 사라 했는데 빠진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에 들고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놓느냐 안 사놓느냐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가격 하나도 안 중요하다. 얼마 빠졌냐 안 중요하다.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후에 올라갈 때 어느 가격에 들고 있든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근당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결국 12만 원, 14만 원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8만 3천 원이나 8만 4천 원이나 8만 5천 원이나 9만 원이나 8만 원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샀는데 8만 3천 원까지 빠지고 2천 원 이게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갖고 있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올라가기만 기다리기만 하면 그 편안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음봉매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쉬운 매매예요.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종목일까요 하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괜찮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올해는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일비하지 마세요. 요 근래 좀 빠지고 조금 올라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에 하나 7만 5천까지 내려간다거나 7만 8천까지 내려간다면 비중을 더 늘리셔가지고 더 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내려가면 더 사버리고 올라가면은 11만 원, 12만 원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 매매를 앞으로 평생 하시면 평생 돈 벌어요. 관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예. 방식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에임드 바이오를 예, 5만 어떤 바이오요? 5,800원에 20% 샀습니다. 제가 무슨 바이오인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바이오요?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요? 예, 5만 얼마요?
55,800원에. 오늘 사신 거예요? 예, 오늘 샀습니다. 당장 매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네. 네, 이거는 시청자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방금 봤던 종근당이라는 기업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조금 들었습니다. 아니요, 상당 보리물 내용 내라는 모르더라도 바람에. 상당 내용 말고 우리가 약회사, 제약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에임드 바이오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종근당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종분당을 많이. 그러니까 종근당 사셨어야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 잘 모르는 걸 왜 사냐라는 거죠. 저렇게 좋은 기업 다른 놔둬놓고. 거는 산한 건 좀 있습니다. 예, 좋은 아니에요. 유한양도 그러니까 있고. 예. 제약 바이오를 사신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도 한 명 키우는 거랑 10명 키우는 게 다 똑같은 사랑을 주고 다 똑같은 오늘 신경을 조금 쓸 수가 다 없잖아요. 타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애인을 사귄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만나는 거랑 수십 명 만나는 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집중도가 다르다는 거죠. 공부를 하더라도 한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수십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제약 바이오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은데 네, 저는 네, 지금 잘 이제 알겠습니다. 같은 예.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니 종근당 냅둬놓고 에임드 바이오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셨고 종근당은 잘 보시면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종근당은 지금 영업이익이 1년에 1,000억씩 벌고 있거든요. 네네. 에임드 바이오는 1년에 56억씩 적자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안 보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재무제표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그냥 돈 버나 안 버나만 보면은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가 좀 고민이 그냥 결론이 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신규 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차트를 네네. 보고 대응하고 지금도 모니터를 한 2개, 3개 놔둬놓고 호가 보면서 대응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나 매매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띡 사볼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투자하신 것 같기 때문에 차트를 보실 줄 모른다고 저는 단정 짓고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좋은 기업으로 그냥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오션 11만 6천 원에 10%요. 그렇군요. 이것도 단기 투자해야 되는 곳인 건 알고 계시나요? 짧게. 그래요? 저는 장기로 보고 샀는데. 네, 원래 장기 투자를 보통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매를 많이 하세요. 초보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왔을 네. 때 매매를 하거든요. 네. 시청자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 볼게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밖에 나가서 요즘에 커피 아메리카노 근처에서 한 잔에 얼마 정도 드시나요? 제가 밖에서는 안 먹고요. 집에서 드세요? 사고. 만약에 예, 친구를 만나서 밖에서 드신다고 한다면 한 얼마 정도에 드실까요? 4,500원에서 4,500원 정도에 드세요? 네. 그럼 어제 친구랑 갔던 카페 4,500원짜리가 오늘 갑자기 19,000원을 달래요, 한 잔에. 네. 네. 그러면 사실 거예요? 거기서 커피 드실 겁니까? 아니면 딴 데 갈까요? 안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메리카노만 올라갔어요. 그 카페에서 그 아메리카노 올라가고 카페라떼라든지 다른 네. 것도 가격이 더 싸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커피 드실 때 아메리카노 드실 거예요? 다른 거 드실 거예요? 다른 거를 먹겠죠? 하나오션이 재작년 아니 작년 초만 하더라도 25,000원짜리였거든요. 네. 11만 원 내셨는데 사셨네요. 그것도 장기로 네. 보신다고요? 네, 조선주 때문에. 상식적으로 조선주가 만약에 많이 올라왔으면 그냥 다른 테마도 많고 네.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네. 우리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주식시장에선 하고 있어요. 네. 시청자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오늘 갑자기 2만 원 달라 하면 우리는 안 먹거든요. 네. 다른 걸 먹거든요. 네. 조선주 투자하고 싶은 거 인정합니다. 하고 네네. 싶겠죠. 그러면 올라오지 않은 다른 대체 종목들도 많을 거고 조선주가 전부 다 많이 올라갔다면 조선주처럼 될 수 있는 다른 테마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조선주 지금 안 사면은 뭐 안 된다는 지령을 받으셨나요, 어디서?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네. 내가 조선주를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매수하게 네. 되거든요. 네네. 홈쇼핑이 딱 그래요. 네. 제가 홈쇼핑 중독이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 왜 그 중독이 됐냐? 보고 있다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한테 필요도 없는 물건인데 보다 보면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대박 할인 찬스다.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야. 집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하다 보면 진짜 그렇구나. 아, 맞다 하게 되거든요. 사놓으면 안 써요. 네,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채널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에 홀려가지고 매수하신 거지 장기로 들어가신다. 아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장기 투자하시면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밑에서 사야 수익이 많이 나지 올라갔을 때 사봤자 수익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는 이미 늦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밥이 차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밥을 안 먹었을 때 가야 온전히 밥상을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남들 다 먹고 난 다음에 1시간쯤 밥 먹었다는데 거기 가봤자 찌꺼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지금 소문났는데 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짧게 치고 나온 사람들, 우리가 소문난 잔치집에서 잘 먹고 잘 나온 사람들이 각설이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전래동화로 보면 각설이들 빨리 가갖고 빨리 훔쳐먹고 빨리 나간 사람들. 네. 그렇게 갔을 때 빨리 먹고 빨리 그냥 여기저기서 뭐 얻어먹고 다닐 수 있는데 아 여기 소문난 잔치집이야. 야 잔치가 지금은 3일째 했다고 먹을 게 많겠구만. 여기서 난 장기로 앉아있어. 거기서 하면 잔치 끝나요. 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짧게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장기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높게 사겠는데 다른 거 아시죠? 장기로는. 요거는 짧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짧게 차트상으로 보면서 13만 원, 14만 원 또 올라올 때 파는 게 맞는 거고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로는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인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조선으로 해라 아니면 딴 걸로 해라? 다른 걸로. 그렇죠. 이렇게 될 만한 다른 업종을 잘 찾아서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외면해드릴 수는 없죠. 소외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지금 추매해서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까요? 해서 63,000원대에 이렇게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63,000원대인데다가 밑으로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추매해서 손실 안 보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화학주를요. 지금 3년 동안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는 3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화학업종이 아무래도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화학이 앞으로 뜰 거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사우디에서 화학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중국에 화학이 밀리고 영업이익 안 좋다고 해서 화학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머티리얼도 들어가 있는 기업들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동일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살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도 지금에서야 올라왔지만 10년 동안 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처럼 이런 화학업종들도 10년 동안 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봤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올라왔지만 얘가 한때 내려가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던 요 시기를 보면요. 내려와서 올라오지 못한 이 불운의 시간이 1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2014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24년까지 올라오지 못하다가 최근에서 올라오거든요. 화학업종이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잘 보시면은 내려와 있는 부분만 잘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 있죠. 이 파동을 이용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오션도 만약에 그냥 물려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먹는다면은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기는 쉬워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롯데 정밀화학도 탈출 가능합니까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로는 어떻게 될까 하면 얘도 제가 보기에는 10년간 올라오지 못하고 이럴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는 수밖에 없죠. 산업 자체가 위축입니다. 지금 하향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파동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파동을 그릴 때 우리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출 정말하고 싶다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반토막짜리지만은 거기서 추가 매수해야 매수가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그래야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본전에서 나갈 가능성 또는 수익이 나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10년 물려있을 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 올라갈 때 이득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추가 매수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시켜드리는 사람이 많냐면 음봉매매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저 내려갔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에 가깝게 내려오게 된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라면 내려와야죠. 내려오길 기다려야죠. 그래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3만 원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판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렵잖아요. 그걸 제가 강연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강연에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알차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제가 아는 음봉매매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5명도 안 하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이 음봉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매매 배우고 싶다면 강연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조언들 알고 계시죠? 참고에 하셔라고 투자 판단으로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